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숫자 4를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죽을 사자와 같은 발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인데 이게 미신치고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에는 4층이 없으며 4층에 있어도 F로 표시를 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심지어 대한민국 국군에도 4군, 4군단, 4사단, 4여단 등은 없으며 40번대 사단도 존재하지 않아서 39사단에서 바로 54단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병대는 소대에서도 4를 쓰지 않아 4소대는 없고 중대 역시 1, 2, 3, 5, 6, 7, 8, 9 중대만 있다고 하며 국군 간호사관 학교는 4기가 없이 3기에서 바로 5기로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도 4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서울버스 역시도 44번, 444번 같은 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코레일의 기관차인 4400호대 기관차에도 4444호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심지어 세종시는 출생 주민등록번호를 처음엔 44로 배당받았다가 헌법 소원까지 내가면서 겨우겨우 96으로 변경했다고도 합니다. 장례식장 뒷번호가 보통 4444인 것도 뭔가 소름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도 4번과 44번, 244번 게이트는 없으며 63빌딩에도 44층은 없습니다. 의외로 기업 중에 가장 사자 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곳은 삼성이기도 한데요. 삼성그룹의 신라호텔과 신라스테이에는 4층이었고 레미안의 일부 단지들 역시 104동은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최첨단일수록 더욱더 미신을 믿는 풍조가 보이기도 하는데 무궁화 위성은 3호 다음에 4호를 건너뛰고 바로 5호를 만들었고 아리랑 위성 역시 3호 다음에 3A호를 만들고 다음은 5호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13이 금기시되는 숫자로 유명한데 달 탐사 실험으로 첫 번째였던 아폴로 1호가 실패한 후 그 이후로는 계속 성공하다가 아폴로 13호에서 다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발사 시간이 13시 13분이었다고 하네요. 서버실 같은 대규모 설비를 갖춘 곳에서는 작업 환경을 세팅할 때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는 경우들이 간간히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는 서양과 동양을 가리지 않고 거의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합니다. 해외 배우들이 다수 참여한 영화인 설국열차 촬영 때도 이렇게 돼지머리를 아이패드에 띄우고 고사를 지냈다고 하며 블라인드의 한 하이닉스 직원은 우리 회사 어처구니 없는 일화 하나라며 반도체 만드는데 양자 역학도 응용하는 회사가 신공장 부지 선정하는데 무당부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AI 이미지 생성의 초창기였던 2022년에는 이렇게 생긴 여성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시스템은 수억 개의 이미지로 기계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러 이미지 생성 AI에서 이렇게 호러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슈퍼 컴포짓이라고 하는 뮤지션은 AI 이미지 생성 아티스트로도 활동했었는데 이 이미지들을 올리면서 이것은 진정한 호러 스토리이며 급격하게 소름 끼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트윗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미지 생성 AI가 학습하고 있는 유명인들의 외형보다 훨씬 빈번하게 재현되었고 특히나 공포 이미지에는 꼭 이 여성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만든 이미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성이 나왔다는 짤을 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의 이미지 생성 AI가 아닌 여러 AI에서 동시에 나타났었다고도 하네요. 슈퍼 컴포짓은 이 여성에게 로브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로브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둔촌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이 얼굴 모양이 보여진다며 많은 공포감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메디힐 건물이라고 합니다. 찜질방에서 셀카 연속 촬영으로 찍었는데 뒤에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는 여자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있었는데요. 긴 생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뭔가 되게 현실적인데 소름 돋는 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몬썰입니다. 어떤 분은 초딩 때 구몬하기 싫어서 창문 열고 집어던지고 없어졌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주워 오셨다고 합니다.
숙제하려고 학교 가져갔다가 없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선생님이 찾았어 하면서 가방에서 꺼내는데 엄청 섬뜩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쓱쓱 넘기면서 숙제 하나도 안 되어 있네 이러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음은 렌즈통 락스 사건입니다. 2013년 말 한 익명 친목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애가 친구가 지보다 이쁘다고 렌즈통에 락스 넣었다던 앤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라며 설명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지혜라는 아이가 원래는 렌즈를 안 끼는데 체육할 때랑 밖에 나갈 때만 렌즈를 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미라는 아이는 외고에서 학교 표지 모델도 하고 학교에서 이쁜 애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부도 전교 1, 2등 할 정도로 잘해서 선생님들이 이뻐하고 친구들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하고 있을 때 3학년들이 지나가면서 야 다미보다 그 옆에 쟤가 더 이쁘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걸 다미가 들었는데 그 옆에가 바로 지혜였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빡 돌았는지 처음엔 지혜 렌즈를 다 갈기갈기 찢어놨고 두 번째엔 비눗물을 넣어놨고 그래도 안 되자 세 번째에는 락스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둘이 굉장히 친해서 락스 탔던 날 지혜랑 다미 다른 친구 셋이서 렌즈 끼러 화장실에 갔는데 지혜가 렌즈 눈에 갖다 댔다가 너무 아파서 끼지도 않고 바로 뺐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렌즈통에 누가 이상한 거 넣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 누가 뭐 탄 거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다미는 근데 이미 이 렌즈통에 네 지문도 묻고 내 지문도 묻고 다른 애들 지문도 묻었으니까 경찰에 가봐야 아무 증거도 없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친구가 다미가 범인이구나 싶어서 지혜 엄마한테 그날 밤 연락을 하였고 그래서 지혜 엄마가 학교에 연락하고 1학년 전체가 뒤집어졌는데 강당에 전부 모아놓고 범인 자백해라 이런 것도 했지만 절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혜 엄마가 담이 따로 불러서 너인 거 다 안다 증거도 있는데 네가 지금 지혜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히려 욕하면서 안 그랬다고 잡아뗐다는데요. 그래도 결국 계속 사람들이 의심을 하자 다미는 엉엉 울면서 교무실에서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범죄를 시인했는데 선생님들은 얘는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야 할 아이니 그 흔한 교내 봉사 같은 징계조차 안 줬다고 하며 지혜와 다미네가 합의를 하여 이 사건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13년 9, 10월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17년 친구 렌즈통에 락스 넣은의 연세대 경영감이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뜹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더 자세한 설명들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사자 학생들보다 한 학년 후배인 학생이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입학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절대로 그런 일 없었다고 정색을 했다고 하며 결국 선배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피해자가 1학년 중에 가장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열등감에 피해자 언니의 렌즈에 락스를 넣었다고 합니다. 합의 후 가해자는 심리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계약하고 보니 눈에 쌍꺼풀이 생겨서 누가 봐도 쌍수한 티가 났는데 룸메 친구에게 쌍액이라며 쌍액 지우는 흉내까지 냈다고도 합니다. 복도에서 가해자를 본 적이 있는데 예쁘긴 예뻤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외고로 전학을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학교는 사건이 나면 모두 다 학교에서 덮어버린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기숙사에서 자던 학생 귀에 지네 새끼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학생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응급실에 가서야 겨우 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네가 그냥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지네가 들어간 거라며 넘어갔다고 하며 밤에 개미가 득실돼도 너네가 먹는 과자 때문이라며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락스를 넣은 친구도 소름이지만 이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넘기는 학교가 더 소름입니다. 여담으로 가해자는 이름까지 개명해 가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빠가 겪은 소름 돋은 썰입니다. 아빠가 일 때문에 중계동인가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아빠가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가 엄청 큰 김장봉지라고 해야 하나 좀 되게 큰 걸 끌다시피 하면서 많이 어두운 얼굴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동 쉬더니 우울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얼마 후 2호성 사건이 터지면서 아빠가 목격자로 진술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본인이 겪은 소름썰을 댓글로 남기신 분들이 있었는데 기숙사 화장실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세트였는데 새벽 3시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분명히 옆칸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 내려가더라 라는 글도 있었고, 훈련소 때 불침번 서는데 소대가 화장실 앞이어서 화장실 들어가는 애들 확인하고 불 끄고 켜고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불도 다 꺼져 있는데 물소리가 나서 전번 근무자 때 들어가서 모르고 불 껐는데 이제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근무 끝날 때까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나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름썰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